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북로망스에서 펴낸 정한경 에세이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 우리의 노년이 겨울이라면 지금의 우리는 삶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과연 우리는 현재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쩌면 다음 계절만을 기대하느라 현재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을 탓하느라 지금의 행복을 모두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닐까?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다양한 빛깔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다. 그 화려한 모습과의 비교로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직 꽃 피우지 못한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모든 꽃이 같은 날에 피지는 않는다. 다른 누군가는 벌써 꽃을 피웠다고,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나만 아직 무엇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삶에는 시기마다 적절히 피어나는 풍경들이 있다. 그리고 그 풍경들은 전부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 존재한다.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당신, 여전히 꽃봉오리인 채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당신, 괜찮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계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현재의 풍경 속에 오롯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계절에 피어난다. 언젠가 피어날 그 꽃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계절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뿐이다. 겨울이 되고 나서야 봄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현재를 충분히 둘러보지 않고서 훗날 지금의 아름다움을 힘주어 말하지 않기를,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의 행복만을 희망하며 살아가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절이 너무도 찬란하다.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멍하니 멈춰 있다간 무엇도 이뤄내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자신만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떨어진 곳에 놓인 나를 발견했죠. 두려웠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있게 세상에 섞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서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 뛰기 시작했죠. 절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이에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앞지르려 최선을 다했고, 쫓아오는 뒷사람을 따돌리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들과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 기꺼이 섞이지 않은 한 사람. 그는 예전의 내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와 달리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 위에서. 남들의 뒤처진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이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곤 했죠. 나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 했고 내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얻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속도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저 타인의 의견을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스스로를 알지 못해 피어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흐려지는 자신을 계속해서 덧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훗날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 타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 그렇게 나 자신만의 행복을 두려움 없이 향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모습에도 타인의 속도에도 타인의 시선에도 타인의 판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뒤처진 게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음을. 이해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적절한 위로를 상대에게 건넬 수도 있죠. 그러나 나와 다른 부분이 많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재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틀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지난 경험을 꺼내오고 상대의 상황에 나를 대입하여 상상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행위들 역시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탕으로 사고합니다. 타인을 향한 어떤 이해나 공감도 자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게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타인의 모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을 상대에 대입하고 그로 인해 상대를 틀린 것이라 치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정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테두리 밖의 타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자신과 다른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해온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과 다른 여러 부분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란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선 너머의 타인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것,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타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이해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고민. 미래를 두려워했다.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먼저 떠올렸고 그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언제부턴가 내 안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의 주의를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돌아본 나는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막연한 걱정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스치듯 해주신 한마디는 나를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같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부 다르지. 때로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미래를 떠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두렵다.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 우리는 때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은 분명 다르다. 걱정은 그저 감정적인 것일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고민은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현재의 나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할 것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걱정했던 수많은 내일들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막상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그리 힘겹지 않았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데려다주지 않는다. 윌 로저스. 상대의 목.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말을 내뱉은 상대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드러내지 않아서 쌓여만 가는 오해를 혼자만 풀어내려 애쓰고 자신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을 하루 종일 신경 쓰며 시간을 보내죠.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면서 혼자서 관계를 돌보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혹여나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혼자서 떠안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 성숙한 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몫도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상대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몫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